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97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닷새째 1,000명대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추가 방역 대책을 놓고 고심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97명. 최다 기록을 지금 또 경신을 했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써 5차례나 1,000명대 확진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정점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까요? 예, 일단은 3차 유행 자체가 지역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양상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한번 올라가면 정점을 찍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정점을 찍더라도 완화돼서 천천히 떨어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0명대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을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예. 다만 어저께가 토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주중으로 생각하면 1,100명, 1,200명 정도 수준 발생했다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지금 1.2명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방역의 이제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저희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이제 따지는데요. 네. 예. 적어도 1 미만으로 떨어져야 이제 그 다음 주에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걸 반영하는데 네. 예. 아직까지 3차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1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올랐을 때 1.5 정도까지 올랐는데 1.2까지 떨어지는 거는 다행이기는 한데요. 근데 아직도 충분하게 이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 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방침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의 유행이 1, 2차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 수치를 낮추기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양성률이 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증상 감염자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양성률이 올라가는 건 그만큼이나 지역사회에 이제 만연된 감염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예. 무증상 감염자는 워낙에 계속 많기는 많았습니다. 근데 예.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게 무증상으로 완전히 증상이 끝나는 환자들이 있고요. 예. 무증상이었다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진단 당시에 무증상인 환자들은 이렇게 한 40% 되고 끝까지 무증상인 사람이 20%입니다. 근데 특히 증상이 발현되는 그 20%의 환자, 그러니까 즉 진단되기 2, 3일 전부터 감염력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진단이 빨리 돼야지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증상으로 끝까지 가는 분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감염력이 높지는 않다는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증상이 발현될 만한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대부분이 예. 접촉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빨리 진단하고 그분들이 빨리 격리되게 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지금의 유행 이제 조절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시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확진자 규모도 규모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점점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거리두기 격상 3단계 정부가 지금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격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의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오히려 3단계를 빨리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예. 판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3단계만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3단계보다 더한 상황들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랑 미국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2, 3천 명대까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그 이상 되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뭐 1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예. 올라가는데 금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단계를 좀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게끔 일단 한번 꺾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3단계는 빨리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3단계로도 만약에 안 되는 상황, 이미 뭐 3, 4천 명씩 발생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3단계를 올리나만 한 상황이 돼서 그럴 때는 아예 락다운 수준까지 강력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인 것도 아니죠. 사실 3단계 올린 기준이 다 맞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예. 지금은 3단계를 빨리 올리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좀 통제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3단계 상향 조치를 제때 안 취한다면은 우리나라도 뭐 3, 4천 명도 가능하다고 충분히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가지 않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만연된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또는 네. 장애인 시설 예. 뭐 이런 데서의 확진자 또는 이제 구치소 이번에 저희도 발생했지만 예. 교도소에서 확진자 발생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초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원들이나 요양병원들에서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고 구치소 나오는 모습만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파국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빨리 컨트롤하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한 곳에서의 발병이 늘어나서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강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말씀하신 요양병원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코로나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요양병원을 옮겼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확진자, 비확진자 분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실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이라든지 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환자 발생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입원할 때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입원하는데 네. 검사를 시행 안 했던 병원들도 사실 있었고 네. 심지어는 그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갖고 보내야 되는데 예. 검사를 안 해놓고 한 것처럼 해서 보내는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발견되는 상황이라 뭔가 조금 느슨해져 있는 상황들이 병원 내에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이런 정신병원들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고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예 대처를 네. 잘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양병원들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제 정부 당국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요양원 자체의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방역을 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좀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미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신규 환자뿐 아니라 어떤 중환자나 가용병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들도 좋지가 않거든요. 네. 방역 당국이 어제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 이제 병상 확보 행정명령까지 네. 내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병상을 대기하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행정명령이 앞으로 병상 숨통을 틔워주는 어떤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상황 자체가 정말 급박하다는 거를 지금 알려져 있고요. 언론에서 아시는 것보다 훨씬 중환자실 상황은 훨씬 안 좋습니다. 지금 대학병원들 응급실에 이제 뭐 폐렴으로 왔는데 코로나 진단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중환실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이 안 되니까 응급실에 상당 기간 대기하는 상황들이 이미 벌어져 있거든요. 네. 저희 병원만 해도 4일 이상 이제 대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중환자실 늘리면서 저희가 수용하는 이런 상황도 지난주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각한 거고 그만큼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한데 다만 이렇게 해서 확보될 수 있는 중환자실이 2주 동안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환자 발생이 1000명대로 발생하면 거기서 한 2에서 5% 정도의 그런 환자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20명에서 50명의 중환자가 또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확보한 400개도 1, 2주 안에 금방 다 또, 차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확진자를 줄이는 노력들과 함께 병상을 아예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1, 2주 있다가는 정말 이제 지금보다 더한 상황, 정말 아예 중환자실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오히려 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못 달아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누구한테 다내만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윤리적인 고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강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행정명령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이제 1%를 네. 중환자 병상으로 비율하는 것이 내용인데,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중증 환자들이 이제 또 치료를 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마저도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중환자실로 올라간 환자,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코로나 환자가 더 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환자실의 여유병상이 더 없어지니까 뭐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뇌졸중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초과 사망률이 급격히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지킬 수 있는 묘안들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진료 업무에 필수 업무들은 좀 남겨놓고 네. 다른 조금 아주 급하지 않은 업무는 조금 줄여가면서 인력도 가동하고 병상도 가동하는 이런 전략들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감염병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일부 병상을 비우는 게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격리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대규모로 병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앞서서 다른 전문가는 아예 전담 병원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담병원을 만들더라도 의료진들이 필요한데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들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의료진을 차출하게 되면 그만큼이나 대학병원하고 이런 데에 병상을 축소를 해야지 뺄 수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담병원 늘려놓는 것하고 인력을 좀 더 차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대학병원들 병상을 다 늘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한쪽으로만 밀고 갈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떻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병원들이 업무를 좀 축소를 하거나 병동 한두 개를 닫아서 네. 거기서 나온 인력들을 감염병 전담병원에 보내주든지 아니면 자병원에서 만든 병상에 투여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고려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구치소 이야기가 앞서서 나왔는데 좀 네. 뒤늦게 다시 네. 한번 해보자면은 이게 확진자 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였다가 며칠 사이에 빠르게 늘었는데 또 특이한 게 증상이 굉장히 무증상이거나 경증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심지어 미국의 한 교도소는 이제 확진자 두세 명 나와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더니 예. 70%가 감염된 사례도 아.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 되게 밀집돼 있는 시설들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감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제 이미 확산은 돼 있고 네. 좀 이상해서 한번 전수 검사를 해버리면 이미 뭐 몇백 명씩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전파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까지 구치소나 교도소 쪽에서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 대규모 발생이 사실 없었어요. 뭐 교도관 예. 감염 사례 좀 있었지만 근데 네. 이제 처음으로 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만큼이나 이런 취약 시설들이 이미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스며들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일단 교도소나 이런 구치소 같이 집단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도 이제 앞으로 숙제가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이제 3차 대유행 때문에 현장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네.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서 의료 지원군이 조금씩 이제 모이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 날씨가 또 춥다 보니까 뭐 팬이 어는 경우도 있고 네. 체온계도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의료진들 현재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뭐 힘들긴 힘들죠. 1년째 예. 지금 계속 이러고 조금 실만하면 또 이렇게 커지고 이런 힘든데 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일단 내한테 맡겨진 일이나 환자들은 열심히 보겠다는 건 있어요. 피곤하고 뭐 좀 죽을 것 같더라도 어떻게 환자 눈앞에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의료진 앞에도 못 오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상이 부족해서 또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병원에도 도착 못하는 사람들 저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떻든 하지만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분들 안 만들게 최대한 확진자 수도 줄여줘야 되고 환자를 열심히 볼 수 있는 여건이라도 먼저 만들어달라는 게 의료진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예. 교수님 말씀에서 좀 의료진들의 그런 진심이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을 방문한 지금 대상자들을 처벌을 했는데 네. 네. 이게 자가격리를 하다가도 본인이 음성 결과를 받으면 자가격리가 해제된 걸로 많이 오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미 예. 1년째 되고 있어서 그리고 처음에 문자 발송 자체 내용에서 음성 통보되더라도 예. 자가격리 상태가 끝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가 동반돼서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몰랐다고 하는 거는 문자를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예. 것밖에 안 되거나 거짓말일까요? 혹시라도 뭐 담당 공무원이 세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건데 제 생각은 일단은 지금 정도 상황 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 되고 있어서 제발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건당국에서 오늘 문자를 좀 더 세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 수도 런던하고 남동부 일부 지역이 이제 전면 봉쇄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난주에 발병률이 런던에서 거의 2배가 나왔고요. 네. 감염 60%가 이제 변종에 의한 것 때문에 이런 봉쇄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변종에 대한 의심을 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 이제 변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출을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변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아예 유행 상황을 바꿀 정도의 변종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예. 결론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 백신의 효과라든지 치료제 효과를 영향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빨리 이제 확인을 해야 방역의 대책이라든지 또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네, 예, 예.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도 네. 보고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백신 맞는 게 약간 두렵기도 하다. 예. 미리부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미국이랑 미국에서만 해도 27만 명이 맞았고 영국에서 꽤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6명 정도 발생을 했기 네. 때문에 아주 극심하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니고 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아주 중증의 부작용 형태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어떤 군이 조심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대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 기록을 해놨다가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대상들을 조심해서 맞추도록 하거나 아니면 맞고 나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침들을 세우는 그런 이제 타산지석을 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11월까지 이제 필수 접종자들에게 접종 마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저희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나 어떠한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예. 공무원들이 이제 적극 행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